네, 2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중복 조합이라는 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열이 있고 중복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고 중복 조합이 있는데요. 중복 조합은 뭐냐면요. 조합은 이제 일단 뽑는 거죠. 순서 구분 없이 뽑는 건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기명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기명 투표는 뭐냐면 투표 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즉 후보자가 2명이 나왔어요. 만약에 뭐 반장 선거의 후보자,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X하고 Y가 나왔고요. 유권자가 3명이에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이제 기권표는 없다고 했을 때 X하고 Y에다가 투표를 해서 X, Y가 이제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투표용지에 이름 안 적잖아요. 뭐 개똥이, 을똥이 이렇게 이름 안 적듯이 그냥 투표용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즉 X가 3표 얻고 Y가 하나도 안 얻을 수 있어요. X가 2표 얻고 Y가 1표 얻을 수 있어요. 이건 1표 얻고 2표 얻을 수 있고 이건 0표 얻고 3표 얻을 수 있어요. 표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뽑은 사람은 또 뽑을 수 있는 거죠. 이 유권자 3명이 전부 다 X를 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명 중에서 이 2번 중에서 X하고 Y가 뽑힌 사람이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X, X, X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예요?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뽑은 애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명이 이렇게 있으면 X를 1번 뽑고 2번 뽑고 3번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복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순서는 구분은 의미 없어요. 제가 뭐 X, X, Y 뽑나 아니면 Y, X, X 뽑나 아니면 Y에 X, X 뽑나 이게 다 한 가지죠. X하고 Y를 X가 2표, Y가 1표 얻은 거 한 가지니까. 그래서 순서가 의미 없을 때 우리가 순서는 의미 없고요. 누가 누굴 뽑는지 그리고 뽑은 사람 또 뽑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조합 이렇게 쓰는 겁니다. 중복 조합. 이게 4가지가 나왔잖아요. 맞는지 확인할게요. 이 H를 쓰는데요. 중복 조합 표시는요.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고 순서가 의미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C와의 차이는 뭐냐면 C는 중복을 못해요. 뽑은 사람 또 못 뽑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복 뽑은 사람은 또 뽑을 수 있는 거죠. 요걸 풀면은 C로 바꿔서 풀 거예요. 2개 더해서 이걸 2이 더하고 1을 빼세요. 그리고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4C3 그래서 4가지 맞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서 4가 되는 경우가 4, 0, 3, 1, 2, 2, 1, 3, 0, 4 이렇게 5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 5가지 경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역시 몇 명에서 X하고 Y가 둘이 있죠. 2명에서 4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X가 4번 선택됐죠. 이거는 X가 3번, Y가 1번 선택된 거죠. 그래서 2번 중에 4번을 고르는 겁니다. 둘이 더해서 1을 빼세요. 그러면은 5C4니까 5가 되겠죠. 중복 조합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합과 중복 조합의 차이가 있는데요. 조합은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2명 중에서 4명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뽑은 사람을 또 못 뽑으니까. 근데 중복 조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조합은 4명 중에 2명은 뽑을 수는 있죠. 중복 조합도 4명 중에 2명은 뽑을 수 있어요. 차이가 뭐냐고요? 이 친구는 뽑은 친구는 못 뽑아요. 예를 들면 A, B, C, D가 있었어요. A, B, C, D가 있는데 조합은 그러니까 중복 조합을 설명할게요. 조합은 2명만 뽑는데 뽑은 사람 못 뽑아요. 즉 A, B는 가능하지만 A, A는 못 뽑는 거예요. A, D는 가능하지만 D, D는 못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A, A도 가능하고요. A, B도 가능하고요. B, B도 가능하고요. C, C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중복 조합이에요. 뽑은 사람을 X에다 투표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X에다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 조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 0, 0, 4, 1, 3, 2, 2, 3, 1, 4, 0, 5 이렇게 6가지가 생길 텐데 그 이유는 2개에서 5개를 뽑기 때문에 더한 다음에 1 빼세요. 그럼 6C 5니까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냐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주목해 봅시다. X 더하기 Y가 3인데요. 지금 저 조합이 3, 0, 2, 1, 0, 1, 2, 0, 3 이렇게 4가지였잖아요. 즉 이 문제가 중복 조합의 문제는 크게 2가지예요. 부정방정식 문제와 이렇게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응용한 문제와 그 다음에는 그 함수에서
증가하지 않는 함수, 감소하지 않는 함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인 걸 공부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꼴이에요. 해가 정해져 있죠. 해가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그 얘기는 0을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에 x 더하기 y가 3인데 해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중복 조합일 때는 이 0이 들어간 상황도 고려하는 거야. 모두 다 x를 뽑았을 경우에. 그 보통 중복 조합은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자연수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특별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러니까 물론 요 경우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x를 x 다시 더하기 1로 쓰고요. y를 y 다시 더하기 1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xy는 자연수가 맞지요. 근데 여기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x 다시 y 다시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0을 넣어도 x는 자연수일 테니까. 이렇게 자연수 문제는 더하기 1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서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어 놓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다시 바꾸면 x 다시 y 다시는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뀌었어요. x 다시 y 다시는 음이 아닌 정수니까 중복 조합이 됐겠죠. 소란 몇 개에서 두 개에서 몇 개만 투표하면 됩니까? 하나만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C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빼기 1하고 1하는 거니까 2C 1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x 더하기 y가 5예요. 이때는 음이 아닌 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꿔서 x 더하기 y가 5인데요. 그거를 자연수의 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x하고 y는 몇 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표씩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상황을 없앴으니까. 전부 다 x를 찍거나 전부 다 y를 찍는 상황을 없앴으니까 한 표씩은 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둘이 합쳐서 세 표가 어디로 가냐에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표씩은 줬으니까. 즉 이 세 표를 x가 하나도 안 받고 x가 다 받고 y가 하나도 안 받을 수 있고요. 두 표 받고 한 표 받을 수 있고요. 한 표 받고 두 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미 한 표씩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2H3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러니까 복잡한 식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식을 변형하는 게 더 훨씬 빠르고 정확하니까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x 더하기 1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y 다시 더하기 1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다시하고 y 다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중복 조합을 쓰겠다는 얘기죠. x 다시 더하기 y 다시는 3이니까 2h3 해서 둘이 더해서 빼니까 4C3은 4.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경우를 빼고 항상 받는 경우 네 가지죠. 그럼 이 상황에서 x가 한 표 받았으니까 4, 1. 한 표 한 표 더 받았으니까 3, 2. 한 표 한 표 더 받았으니까 2, 3. 한 표 한 표 더 받았으니까 1,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표를 받은 일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요. 이런 식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B 더하기 C의 5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5번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항들은 A의 네모승, B의 Y승, C의 동그라미 제곱의 꼴이 되겠죠. 항들이. 자, 보세요. 물론 이게 가능합니다. A만 5번 곱하고 B는 한 번도 안 나오고 C도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건 A5가 되겠죠. 앞에 개수는 이제 무시하다 하더라도 항의 꼴의 문제니까. 그럼 A가 4번 나오고 B가 한 번 나오고 C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요 항들은 A 4제곱 B 꼴이에요. A가 3번 나오고 B가 한 번 나오고 C가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A의 3, B 1, C 1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물론 공식 쓰면 이런 꼴이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이거는 A의 네모에 B의 세모꼴인데 A가 3번 쓰고 B는 한 번도 안 쓰인 꼴이고요. 이거는 A의 네모에 B의 세모꼴인데 A가 몇 번 하고 A가 2번 쓰이고 B가 한 번 한 거예요.
여기도 A에 한 번, B가 두 번인 거고 이건 A가 한 번도 안 하고 B가 세 번 한 거죠. 즉 A, B에서 고르는 거예요. 요 꼴은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A의 X제곱, B의 Y제곱 꼴이 돼요. 앞에 개수는 뭔가 있겠죠.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의 개수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항이 몇 개 나온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개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 거듭제곱꼴, 요 꼴만 신경 씁니다. 얘를 세제곱하면요. A의 X, B의 Y가 될 텐데 문제는 이거와 이거를 더하면 3차가 돼야 됩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이기 때문에. 보세요. A가 두 번 곱해졌고 B가 한 번 곱해졌죠. 곱하면 더하면 3번. 한 번, 두 번이죠. 3번. 빵번 3번이죠. 3번. 3번 0번이죠. 3번인 거죠. 즉 x 더하기 y가 3이 되는 부정방정식의 문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h3이니까 여기서 나누면 3하니까 4가지, 항이 4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거듭제곱꼴은 부정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는데 지수의 합이 그 차수만큼 된다. 이 아이디어를 갖고 다음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봐주세요.